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지나자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말 농장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무배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가을 배추 같은 경우 모종을 심으면 활착력이 좋아서 금세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성껏 심어서 잘 자라는 것 같은 배추도 초기 관리에 실패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고 나서 적어도 보름, 특히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이것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벌레를 방지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배추를 심고 나서 초기에 어떤 해충을 방제해야 하는지, 그 후에는 어떤 해충을 순차적으로 방제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추 심은 초기에 주로 나타나는 벼룩 잎벌레 방제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배추잎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한 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줄 따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심고 나서 초기 방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추 심은 후 가장 피해가 심한 것이 바로 이 벼룩 잎벌레입니다. 건들면 벼룩처럼 톡톡 튀어서 벼룩 잎벌레라고 지은 것 같은데요. 이 해충은 배추를 심자마자 어디선가 나타나서 잎을 뜯어먹습니다. 마치 여름을 지나고 굶주리고 있다가 배추 심기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많게는 한 포기에 5-6마리씩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짝짓기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잎뿐만 아니라 새로 올라오는 생장점을 마구 뜯어먹어 버리면 이 배추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가을 배추 정식 초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배추 벼룩잎벌레 방제입니다. 벼룩잎벌레는 웬만한 유기농약제로는 잘 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저항력이 강한 벌레입니다. 따라서 배추 심은 초기에는 꼭 농약사에 가셔서 일반 농약을 사다가 방제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때 사용하는 일반 농약은 몇 달 뒤 수확할 때 전혀 해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는 방제가 부족하고 적어도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는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벌레 방제입니다. 배추를 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벼룩잎벌레 피해는 점차 수그러들고 그 다음부터는 배추밭에 흰나비가 날아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비로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 나비는 얼마 후 배추 뒷면에 이것과 비슷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알에서는 벌레가 나옵니다. 그 벌레는 배추잎을 사정없이 뜯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게 배추 흰나비의 애벌레인 청벌레입니다. 청벌레는 배추잎을 갉아먹으며 이렇게 똥을 많이 쌓아놓기도 하는데요. 그 먹는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밤에는 배추잎 뒷면에 숨어 쉬다가 날이 밝아오면 활동을 개시해서 배추 앞면이고 뒷면이고 모든 곳에서 엄청난 양을 뜯어먹습니다. 특히 성충의 경우 그냥 놔두면 배추잎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배추가 많지 않다면 직접 잡아줍니다. 성충은 배추색과 비슷한 보호색을 띠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셔야 하고 앞면보다는 뒷면에 숨어서 뜯어먹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 뒷면도 잘 살펴야 합니다. 먹고 나서 똥을 싸는데요. 바로 싼 것은 배추색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똥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그런 것을 잘 살피면 청벌레가 반드시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추가 몇 폭이 안 될 때나 가능한 것이고 수십 폭이만 되어도 일일이 손으로 잡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농약을 사용해서 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달팽이 방제입니다. 달팽이도 청벌레처럼 배추를 뜯어먹고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게 청벌레 피해인지 달팽이 피해인지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추가 뜯기는 흔적은 있는데 달팽이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배추 뒷면에 숨어서 뜯어먹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달팽이가 어린 묘에 보이면 직접 제거하는 게 좋고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때는 전용 약재를 곳곳에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진딧물 방제입니다. 진딧물은 특히 신경을 써서 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날씨가 서늘해지고 결구가 시작될 무렵 진딧물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배추를 보시면 배추 한 포기가 진딧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이 배추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결구된 배추 안을 한 겹씩 벗겨내자 진딧물이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지요? 꽤 많이 벗겼는데 배추 속 깊은 곳까지 진딧물이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딧물은 배추 심은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날씨가 선선해지고 배추가 어느 정도 커서 결구가 이루어질 시점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진딧물은 하나의 배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다른 배추로 옮겨갑니다. 진딧물은 작아도 몇 마리가 활동하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일 진딧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면 그 개체수가 삽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결구가 될 때 내버려두면 진딧물은 결구되는 배추잎을 따라서 계속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엄청난 개체수를 늘려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농약제를 사용해도 약 성분이 안쪽으로는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딧물은 잘 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진딧물은 결구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진딧물은 많이 발생도 하지만 유기농약제나 잘 만든 천연 농약제로도 방제가 가능한 편이니 결구가 시작될 무렵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적어도 서너 번 방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거세미 애벌레, 배추 좀나방, 파밤나방 등의 피해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특히 거세미 애벌레는 낮에는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주로 나와서 잎을 갉아먹는데요. 몇 마리만 있어도 그 피해는 정말 큽니다. 오늘은 배추를 심고 나서 많이 발생하는 4종류의 해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해보면 농사에는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밭을 만들 때도 심을 때도 심고 나서 관리도 다 중요합니다. 특히 배추와 무는 모두 십자화과에 속하는 작물인데요. 십자화과의 작물들은 하나같이 해충에 아주 취약합니다. 따라서 무, 배추를 심고 난 직후에는 벼룩 잎벌레 방제를, 어느 정도 배추가 커지면 순차적으로 청벌레, 거세미벌레, 파박나방, 달팽이, 진딧물 방제에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